$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이양현입니다. 국내 최고의 증권사 키움증권 함께하는 월간 뮤즈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2월 17일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송출되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목부터 확인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일단 얘기할 건데요. 오늘 초대하신 분 소개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2월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요. 네, 1월이 얼마 전이었는데 네. 어느덧 벌써 2달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네.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장의 악재가 되게 많은데 네. 가장 큰 악재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네.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건데 네, 네. 어떻게 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제목을 금리 인상 시기 생존 전략은이라는 네. 제목을 적어놨는데 아마 2020년, 2021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지만 이제 2022년 들어서는 빠른 속도로 실세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미국 기준으로 보면 10년물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바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이거에 따라서 주시장도 상당히 많이 또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를 금리 인상 시기 생존 전략이라고 정해놨고요. 네. 저희가 이제 월간 미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월간 하고 있는데요. 미줌이, 예. 월간 미줌이 시작한 지도 횟수로 3년입니다. 네, 3년이죠. 3년.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3년 동안 저희 3년 맞습니까? 2년 아닙니까? 횟수로는 3년이죠. 네, 3년입니다.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월간 뮤직비를 계속 찾아뵙고 있는데 네. 저는 목표가 네.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걸 원하고 있는데 되겠죠. 되겠습니까? 되겠죠. 네, 오늘 날짜로 보게 되면 네. 한국이 확진자가 9만 명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네. 아직까지는 정점을 안 찍고 있습니다만 뭐 2월 말 3월 초가 되면 네. 정점을 찍을 거라 보니까요. 한 여름 정도? 여름이나 올해 하반기 정도 여름이 또 휴가철이니까요. 올해 하반기 정도는 하반기 아마 정도? 오프라인도 정기적으로 키움증권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기 네. 때문에요. 조금만 더 각자 참고 조금 네. 더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조금 더 어떤 방역 활동에 조금 네. 더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키움증권 홍보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사실 이건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예. 부사님 홍보도 아니죠. 홍보도 아닙니까? 홍보도 아니고 이거는 다들 아셔야만 되는 거가 되겠고 물론 저희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미 키움증권 고객이 많으시지만 아직도 고객이 아니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부인데 혼자만 하신 분들 그리고 자제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권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벤트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는데 네. 첫 번째는 해외 주식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해외 주식 수수료가 0.07%를 지금 하고 있고요. 환율 우대 95%까지 하고 있는데요. 0.07이면 부사장님 오랫동안 미국 주식 하셨지만 이건 거의 최저 아닙니까? 최저입니다. 최저고요. 거기다 환율 우대 95%면 거의 이것도 최저이기 때문에 네. 최저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한 번 이벤트인데 네. 만약에 생애 최초로 미국 주식 거래하신 분들한테 네. 세상에 $40 그냥 줍니까? 4달러라도 어디 4달러도 어딥니까? 네, 근데 네. $40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과 스톡 마켓에서 볼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가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I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부터 볼 건데요. 네, 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그림이 나가는데 지난달에 CPI가 무려 7.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만큼 물가 많이 올라온 건데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7.5%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네. 보시겠지만은요. 얼추 1980년도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40년인데요. 1980년대의 초에 부사장님 뭐 하셨어요? 학교 다니셨나요? 학교 다녔죠. 학생이었죠. 학교요? 학생. 저도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기억납니다. 1980년은 우리나라 상당히 좀 어두운 시기였고 쉽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그때는 또 전 세계 오일 쇼크 뭐 2차, 3차 나왔고 오일 쇼크도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즘은 별로 쓰지도 않는데 사재기도 많을 때요. 모든 것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재기까지. 사재기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음. 뭐라도 그냥 그 값이 올라갑니다. 음. 심지어는 볼펜 값도 계속 올라가고요.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노트를 많이 사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트를요? 노트를 거의 중학교 때인가 그때 보면 노트를 거의 3년치 5년치를 사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폭주했을 텐데요. 그때 이후 최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7.5%가 끝이겠느냐? 꼭 그렇지 않죠. 다음 달은 더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미 7.9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7.9요. 예, 네. 8도 될 수 있을 만한 네네. 그런 모습이라서 네. 더 높아질 것 같고. 근데 또 월가 의견도 보게 되면 네네. 그게 정점이라고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정점을 찍을 걸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오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시 얘기하지만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예, 올리는 건데 돈의 어떤 흐름을 좀 빨리 조이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미 3월 달에 50bp를 예상하는 IB가 많고 네네. 그다음에 올해는 뭐 7번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거기는 어떻게 동의하시나? 뭐 어쨌거나 동의가 아니고 그 기사가 나와 있죠. 뭐 그런 게 나와 네. 있죠. 특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초 딱 360일 전만 보더라도 금리가 좀 올라갈 때거든요. 네. 그렇지만 금리가 또 기준금리가 그 당시에도 한 번 두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금리는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건 역시 델타 변이가 확산됐고 막판에 또 오미크론까지 확산되면서 그게 잘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팬데믹이.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작년 말에 오미크론이 11월 말에 WHO에서 공식 발표한 이후에 전 세계를 휩쓰는 와중에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뭐 휩쓸고 지나간 쪽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이 계속 올라가는 쪽도 그런 우려가 있는 쪽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도 좀 다시 늘리고 소비도 억눌렸던 소비도 늘어다 보니까 거기다 공급망 이슈가 있다 보니까 물가가 천정부지 올라가고 대표적인 것이 유가가 웬일입니까 이게? 유가가 네. 91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차, 뭐 렌트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마무시한 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해야 되는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럼 어떤 것들이 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자, 예. 인플레이션이 어디 쪽에서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전체로 보면 7.5% 제일 왼쪽에 되겠고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음식이 거. 7%가 되겠고요. 에너지는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아시잖아요. 팬데믹 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때 휘발유가 제가 1,100원, 1,200원 어떤 경우나. 근데 요즘은 그렇죠. 한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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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원? 네,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27%고 코어라고 코어 인플레이션인데 이것은 음식과 먹거리랑 에너지를 제외한 것을 우리가 핵심 근원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 아니면 한국말로 핵심 물가지수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그것이 6%. 이것도 역시 다 40년 만에 최대 수준이 나오고 있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지 삶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식당값이 커피값도 올라가고 밥 먹는 값이 올라 부담스럽고요. 어찌됐건 직장에 가기 위해서 뭐라도 타야 되잖아요. 택시도 압박받고 지하철역 다 압박을 받잖아요. 지금 올라갈 건 안 올라갈 거는 운전하시는 분은 피부로 느낄 텐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활동에도 부담이 되는 거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뭔가 옥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의 인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많이 올라가는지 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뉴에 있는 가솔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90% 아니 5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휘발유, 무연, 그다음에 연료, 중고차 트럭 아까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심지어 소고기, 뭐 가구까지 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실제 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올라가지 않은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죠.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직한 얘기를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 혹시 교수님은 블루클럽 안 가지 않습니까? 블루클럽? 블루클럽 안 가죠. 예. 안 올랐습니까? 블루클럽이 네. 아직까지 10,000원 이하입니다. 8,000원, 9,000원 이발. 안 올랐어요? 거의 제 기억에는 한 7, 8년 동안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경쟁 심해서 그러겠죠. 예,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 네.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런 물가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테크 쪽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고차 트럭이 37.3%. 네. 얼마 전에 제가 미국 기사를 봤어요. 네. 2년 된 혼다 시빅을 팔았답니다. 팔려고 했더니
2년 전에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도 안 되죠. 예, 현재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잘 기억하시면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차가 그렇죠. 없는데. 네. 차는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외 산업군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네. 예. 가구 침실, 네. 식료품, 우리 네. 렌트까지 네.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떨어진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마다 계속해서 금리를 더 올리겠다 아니면 금리를 더 큰 폭 올리겠다 내용이 나와주면 시장을 옥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네. 아마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정점을 찍지 않으면 계속 더 이어지면 어떡합니까? 교수님? 혹시 몰라서 주시장에 좋을 일이 없죠.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부사장님 음, 최근에 이사 안 가시잖아요. 안 갔죠? 가구나 침대 이런 거 가구 침실용으로 용품은 새로 산 적 있으세요? 거의 한 뭐 10년 내에는 없죠. 네. 네. 소파 새로 사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피부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 올라가도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를 네. 느끼신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매일 예를 들어서 라면 값이다 이러면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은요 자체적으로 이게 가구점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막 대게 가실 때도 조금만 지나가면 가구 할인점 많이 있죠. 많습니다. 많죠. 일산에 가구 공장 같은 일산 데. 쪽 사세요? 예, 맞습니다. 예. 워낙 많이 있잖아요. 어디 나가도 대부분은 맞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는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가구를요 직접 만든 사람이 있겠죠. 장인 이런 분이 있겠고 수공업을 하시는 분 있지만 대부분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랑 달리 저 멀리서 갖고 와야 돼요. 제가 딱 리얼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 지인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갔어요. 이사. 그러니까 작년 여름 해갖고 작년 가을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한 20년 30년 사셨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래된 집을 사다 보니까 가구 오래된 가구 좀 버리고 새로 사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새 집을 가고 약간 다운사이징하니까 오래된 거 너무 큰 거 칙칙한 거 버리고 살려고 주문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여름인가 이사를 갔는데요. 아직까지 소파가 없답니다. 소파가 왜 왔습니까? 물건이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거구나. 네, 아. 안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서플라이 체인이죠. 그래서 자주 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연말에 생스기빙 때는 된다, 추수감사일 된다, 크리스마스 된다 하더니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서 인도네시아 온다는, 네,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대신에 이거라도 갖고 와라는 건데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사겠습니까? 안 집에 사겠죠. 소파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식료품 이런 것이 우리나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건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물건이 사재기가 없어요, 한국은. 있었던 것이 딱 하나 있죠. 처음에 마스크가 없었죠. 아 마스크.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생수가 없었으니까 라면이 없었으니까 다 있었죠. 슈 다 있었죠. 다 있었죠. 예. 근데 미국에서도 부족함이 없던 게 미국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얘기하는 얘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미국이 먹거리가 부족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직접 뉴스에서 CNN인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50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먹을 게 부족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먹을 걸 훔쳐가는 사람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휴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사는 거가 익숙해졌어요. 지금도 없다 하더라도 캐나다랑 미국의 국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더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건을 한쪽에 사가면 한쪽은 쟁겨놓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 물건이 부족하니까 값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올라갔다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네네. 그럼 과거의 금리 인하 추세를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네네. 보시죠. 예. 네. 금리 인하 추세를 봤더니 이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네. 2016년부터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가 네네. 쭉쭉 2018년, 19년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나서 네. 금리가 살짝 내려가는 그런 모습에 갑자기 팬데믹 터지면서 금리 확 내렸던 네네.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거 혹시 이것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게 그 뒤에 있는 경기 전망이 안 보이는데 경기는 좋았을 때 보통 금리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 금리를 왜 올리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너무, 소비를 하고 네. 투자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너무 거예요. 과열되니까, 네, 과열되니까 그래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실제 이때 경기가 좋았다는 것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게 이제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네. 거의 한 2, 3년 만에 처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충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충격에 플러스 너무 큰 폭을 올리거나
너무 자주 올릴 걸로 보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우려가 있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예상치까지 알 수 있습니까, 교수님?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예상치를 얘기하는 것은 한 두세 군데 정도 있겠는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저희가 미주알 고주알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100% 맞는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그 채권 같은 경우 우리 갖고 선물도 하고 옵션도 거래하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CME Fed 워치 툴이란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ME Fed 워치 툴이라고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여주는 화면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날짜가 어떻게 썼냐면 2022년 위에요. 12월 14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14th December라고 써 있는데 그때의 타겟 레이스의 그 확률치입니다. 확률치.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은 0에서 0.25%거든요. 예. 근데 지금 0에서 0.25가 제일 왼쪽이에요. 75, 0.75에서 100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3번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번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0.1% 확률이 되겠고요.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175bp에서 200bp, 1.75%에서 2% 확률이 32.2%로 가장 확률이 높은 치가 되겠고요. 그것과 6번 올린다는 거랑 8번 올린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압박이 있다 그러면 8번도 얘기하고 9번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매달 연준이 하는 것도 아닌데 회의가 열리는 것 같아 어떻게 금리가 올리냐? 가능하죠. 왜냐하면 한번 50bp씩 계속 올릴 수도 있겠고요. 또 특이한 게 있으면 그냥 올릴 수도 있거든요. 회의 없이도 갑자기 연락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불가능한 건 없거든요. 근데 이 50bp 올리는 것도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예상은 이걸 보고 나서도 7번은 기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일단은 구글 통해서 CME 패드 워치 툴을 누르면 그때마다 업데이트 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돈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 아닙니까? 아유, 돈 내는 건 저희도 안 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도표도 같이 볼 건데 점도표 역시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겠죠. 점도표는 다 플랫이라고 이것도 역시 그 찾아보실 수 있는 거는 이건 연준 멤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3개월씩 한 번씩 각 연준 멤버들이 2021년에 언제 2022년, 2023년, 24년 각각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예상치를 갖다 적는 거예요.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엔 기준금리가 작년에 하나도 안 올라갈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이 수준만 보면 작년 말에만 보더라도 금년에 몇 번 올린다? 한 4번 정도 올린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번에 3월 달에 점도표가 또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 있겠죠. 훨씬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이건 사람이 적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뭔가 더 추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이게 점도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때 되면 7번, 8번이 또 한번 가늠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인플레이션율도 같이 볼 건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7.5%인데 다음 달이면 7.9도 예상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래프로 보니까 진짜 꾸준하게 많이 올라가네요. 물가가.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바이든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요거 다 바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어떻게 맞습니까? 어떻게 좀 같이 연관이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바이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지지도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파월한테 옥죄다 이런 이야기 있어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바이든의 가장 큰 미션은 지금 물가를 내리는 거니까 아마도 금리 인상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 현재 사이클에 어디에 지금 와 있다고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이제 회복하는 국면에 성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제 금리를 이제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 오버잇에 대한 우려감 약간 과열 그런 것들 약간 과열해. 그렇습니다. 경기를 제대로 회복한 적도 없으나 어찌됐건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교수님 은행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 돈 맡기면 되잖아요. 이자 많이 줄 텐데. 그렇죠. 어찌 보면 그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지만 결국은 너무나 뻔한 것들이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올라가면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금금리도 올라가지만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이 어느 나라 대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마진율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대치가 커지거든요. 절대치가 커지면 대부분의 은행 업종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은행 업종도 은행 중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투자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이 대표적인 IB라고 IB. 투자 은행이 뭐 물론 대부분 같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 투자보다는 순수하게 상업용 돈을 빌려줘 갖고 먹고 사는 그런 은행이면 상업은행인데 투자은행보다 상업은행이 그런 어떤 밀접도가 크죠. 관련도가 클 수밖에 없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은행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상업은행. 상업은행. 예를 들어서 지역 은행들은 진짜 대출이거든요. 지역 은행들은 지역은행에서 크게 무슨 자기네가 무슨 애플에 투자 이런 개념 별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업은행 그리고 자잘한 것들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배당을 많이 주는 그것들이 대부분 리저널 뱅크거든요. 지역은행이요. 우리나라는 지역은행 그런 개념이 별로 없고 우리나라는 지방은행도 엄청 크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는 리저널 뱅크라고 그러는데 한 그 동네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하면 네.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맞아. 많으신데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많이 걱정인데 네. 솔직한 얘기로 초기에는 빠지죠. 초기에는 네. 금리 인상 올릴 것 같은 느낌,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주면 잠깐 빠지는데 네네. 좀 길게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네. 특별히 걱정 없다는 게 사실 월가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 표가 지금 보여주는 건데 네. 첫 금리 인상 후 12개월 동안의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이 7.3%, 채권이 3.2%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평균이요. 예, 평균. 평균.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네. 다만 초창기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우려가 커지면서 걱정하고 이게 큰일 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주가 소폭 빠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지만 예. 처음에 술 마시고 예. 담배 피우셨죠. 담배 폈죠. 담배 피울 때 첫 번째 담배 피는 막 쓰고 그렇지만 음. 나중에 그냥 막 피겠잖아요. 나중에 달죠 막. 예. 그런 느낌 있죠. 구수하죠. 예, 그렇습니다. 끊으셨죠, 그래도. 예, 끊었죠. 완전 히 끊었죠. 예. 담배 왜 끊으셨어요? 사실 뭐 그거는 뭐 제가 누구라고 못하겠지만 네. 제 이제 가까운 분께서 끊어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왔어요. 제가요? 네, 그렇죠. 그래도 같이 사시는 분이 네, 그렇죠, 고마워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하시는 분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 교수님이 네. 고마운 분이네요. 네, 그렇죠. 담배를 끊겠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뭐든지 처음에는 걱정도 많죠. 그렇지만 막상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보다는 늘 이럴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금리가 도대체 올라갈까? 반대로 금리 내리는 거 왜 내렸을까요? 금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금리를 50bp 팍팍 내리고 그냥 예상도 없이 확 갑자기 내린 거 언제 내렸어요? 팬데믹 때문에 내렸잖아요. 팬데믹 내렸죠. 그렇죠. 그럼 내린 걸 다시 올린 거니까 비정상의 정사를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 국가 대부분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가 많아요. 일본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오늘 돈을 줘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일본이 경제가지 잃어버린 30년, 40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은 지금 급여가 안 오른 지가 몇 10년, 20년 맞아요, 맞습니다. 예, 안 올라갑니다. 거기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마이너스 보면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합니다. 근데 진짜 경제가 좋아지고 돈의 쓰임새가 많아지고 돈이 정말 경기에 좋고 그러다 보니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전 그게 기본적으로 보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이런 것들은 겁이 나죠. 이거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고 이렇지만 실제로 큰 틀에서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좀 나쁜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좀 없다고 보고 있죠.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이 엄청 많아요. 대출이 우리나라도 현실 좀 많이 해당되는 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정말 레버리지를 많이 기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커지는 거죠. 이자 비용이 커지면 좀 그렇지만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왜?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네. S&P 500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 주로 큰 기업들이 포함된 지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나오는데 맞아요. 네.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이제 그 제가 늘 얘기했던 네. 스펙 같은 기업들, IPO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네. 어쨌거나 영향이 좀 크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네네. 어쨌거나 S&P 500을 본다 그러면 네네. 그렇게 썩 안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거 나오는데 과거 10년물 금리하고 S&P 500의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네.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빠진다는 그런
걸로 보면 될까요, 이게? 그런 예, 거가 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약간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예,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있죠. 주가. 네. 주식 투자의 기본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반영시키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라면 주가가 움직임이 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스타벅스가 예를 들어 근데 커피값 하나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올라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000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스타벅스의 커피값은 계속 4,000원이에요. 그 변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이란 건 미래의 가치잖아요. 미래의 스타벅스의 가치가 얼마 될지, 네. 커피의 사람들이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 같은 미래 가격일 걸 그걸 미리 할인해서 지금 평가하는 것이 주가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뭐예요? 기업에 대한 가치, 내재 가치인데 내재 가치는 지금 당장 현존하는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화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면 할인율이라거든요. 할인율은 뭐의 변수냐면 이자의 변수거든요. 이자. 그런데 이자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할인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의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는 커지죠. 할인율이 커지는 것 자체는 주가에는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가치를 할 때 지금 10년, 20년의 가치를 땡겨서 우리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거든요. 성장주. 근데 그거가 기준금리가 1%대랑 금리가 10%대로 바뀌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밸류에이션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특히 뭐가 차이난다? 성장주나 성장주. 꿈과 희망을 꾸는 것들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은 네. 최고의 강세론자인 네. 탐리 의견을 볼 건데 네. 탐리 역시 뭐 금리 인상이 시장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네네네. 하고 있는데 뭐 그 이분은 원래 또 시장을 너무 좋게 보는 분이니까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근데 잘 맞췄죠. 네. 예전에. 전 솔직히 뭐 강세론자라기보다는 시장을 잘 맞췄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팬데믹식에 가장 잘 맞힌 사람 중에 하나가 이분이랑 또 하나가 마르코 콜라노빅 JP 모건의 다 같은 출신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런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상당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 분석도 좀 딱 입맛에 맞는 걸 하는 분이기 때문에 맞는데요. 이분은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이분은 지금 저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 결국 기업의 이익의 변수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시장은 결국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그런 시기. 그리고 이익의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죠. 왜? 기저효과 때문에 2020년보다 20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2020년 줄어드는 건 당연했죠. 작년에 결국 40몇 %에서 올해 10% 안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만 그 정도죠. 그렇다고 이익이 감소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익이 감소한다는 건 쉽게 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익이 감소하면 딱 같은 변수는 아니지만 GDP가 감소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거가 경제 리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리세션이라는 건 GDP가 2분기 연속 줄어드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의 리세션은 뭐냐? 이익이 2분기 연속 줄어드는 건 이익의 리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구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모습.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증가율이 둔화돼서 보면. 그래서 이것이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기업의 이익을 떨어뜨리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또 이분이 또 비트코인도 워낙 좋게 얘기하는 분이니까 네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뭐 금리 인상 7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했던 분이니까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솔직히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의 말을 존경하죠. 예, 듣고 하고 있는데 네. 7번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하여간 7번을 주장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다들 7번 됐잖아요. 지금. 됐죠. 좀 됐잖아요. 빨리 말씀하신 건데 네. 그 됐습니다. 돼가고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일단 그 얼마 전이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가 임금이 또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물론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지만 임금이 올라갔다는 거 맞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느끼고 싶은데 저희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7번이 그냥 일상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8번, 9번이 나온다고 아니면 폭을 0.25가 0.5로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충격이 있겠으나 이미 7자를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이제부터는 이제 그래서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도입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오늘 이제 금리 인상식 어떻게 투자 전략을 찾으면서 금리 인상식에 과거 이랬었고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라는 점을 저희가 오늘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식의 2부가 되겠는데 금리 인상식에 어떤 주식을 좀 보면 좋을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크게 봐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어떤 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IT건 뭐건 간에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고 오른다 해서 지하철 안 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말론 처음에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거는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택시 탈 거를 예를 들어 걸어 다니거나 택시 탈 거를 버스 타거나 택시 탈 거를 지하철 탈 수 있지만 그렇게 줄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한축에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 하더라도 가격 결정력 있는 기업들, 가격 경쟁력은 내가 값을 낮춰갖고 살아남는 걸 가격 경쟁력이라고 그러고요. 가격 결정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값을 올리더라도 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올라가서 내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를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수요가 계속 살아 있어. 그걸 가격 결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커피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나 다 매일 한 번씩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야. 그럼 양심이 없지 않는 한, 그리고 너무하게 올리지 않는 한 계속 커피를 사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주나 이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의 어떤 그림을 갖고 종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비자인데 얘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가격 결정력 하면 아마존 생각나는데 아마존이 얼마 전에 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의 회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올린다고 한들 나가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 거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비자부터 확인해 볼 건데 네. 비자 카드야말로 리오픈이 되면 상당히 많이 쓸 카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사용량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네. 지난해 인플레 시기 동안에 76.2% 총 마진율이 78.6%로 늘어났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 이상의 수익이 증대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요. 이게 네네.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어질 때 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때 한창 히트친 게 뭐냐면 어펌이라고 하는 기업 네네.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기업들이 막 올라오면서 주가 살짝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어느덧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부터 만약에 이번에 이 물가 걱정된다 그러면 네. 이런 관련 기업들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비자는 네. 이게 금융이 아니죠, 교수님. 금융도 아니죠. 미자는 IT 기업이죠. IT로 포함되는 플랫폼 거니까. 기업이죠, 전형적인.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비자를 보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검증할 수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어떤 기업을 평가하더라도 이건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평가를 한 5개 정도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과서적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기업이 성장성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는지 쉽게 해서 재무적으로 망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독점적인 구조면 결정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업의 독점력이 있는지 그리고 현금 창출력이 있는 이런 걸 5가지로 저희가 네. 보통 얘기합니다. 교과서적으로. 근데 이것들 각자 판단하실 수 있겠고 각각의 뚜렷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키움증권에서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 직접 해보시려고 그러면요. www.choicesstock.co.kr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주미랑 키움증권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되는 회원가입은 무료니까요.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네이버라든가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시면 딱 바로 이런 화면 들어갑니다. 초이스스탁 들어가면 거기다 종목 명 쓰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화면에요. 비자라고 쓰시면 되고 애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다음 거 비자를 써보시면 딱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 진단에서 84점을 받고 있다. 100점 중에 84점이고 전체 미국주식 한 5천 6천 개 중에 89위 상위 1%에 들어있는 것이 비자. 이건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리즘보다 만들어 놓은 수직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미주미 서비스 파트너 회사랑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겠고요.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미래 성장성이 평균 이상인 기업입니다라고 되어 있겠고요. 여기 보면 예상 매출액 성장률 나오죠.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 나가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더 확인할 수 있겠고요. 보시는 방법은 미래 성장성이 별 3개 반.
동일 업종 평균 같은 비슷한 업종은 다른 것은 1개 반, 네. 전체 기업 비용은 1개인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 기업은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지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래 성장성이 중요하겠고요. 과거 실적과 향후 예상 실적을 추격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다음은 사업 독점력이 되겠는데요. 사업 독점력은 이제 워런 버핏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모트라고 하죠. 모트. 모트. 해자라 그러잖아요. 해자. 해자라는 것이 약간 개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전에 중세시대 성이 있으면 성 주위에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죠. 그럼 많이 그림 보셨잖아요. 그런 해자의 개념인데요. 경제적 해자가 에 대한 평가를 있는 거죠. 5년 평균 ROE라든가 영업이익률, 5년 평균 자산 성장률 등등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재무 안정성입니다. 저희는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비자 같은 경우는 재무 안정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 5점 만점에 5점이네요. 네. 부도 위험이 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그래요. 회사가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쓰고 있고 오늘도 저희 오늘 점심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점심 먹을 때 현금 내셨어요? 아닙니다. 현금 안 내고 아마 저희 카드로 했을 텐데 네. 저희가 카드 긁은 게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카드로 냈잖아요. 긁었죠. 네, 그 카드. 네. 법카 있는 분은 부럽습니다. 네, 하여튼 네. 법카를 드시는 수많은 분들이 전부 다 카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비자라는 거가 대출해 주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카드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 받더라도 그게 돈을 안 내더라도 비자는 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자는 특히 좀 대단한 거가 홈쇼핑에서 물건 사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오기도 전에 벌써 환불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다 돈을 받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돈을 다 0.00이라도 받거든요. 그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지표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IC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직접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런 미주미 초이스에서 모든 것은 네이버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되겠고요. 현금 창출력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간과하고 있는 분인데 특히 여러분 중요하신 거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특히 순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 현금 창출력이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현금을 받아들여야죠. 이거 갖고 흑자 적자를 낼 수 있는데 심지어 흑자가 나는 많은 기업들도 초생 기업들은 흑자가 나오면 뭐 합니까? 영업의 비용, 이자 같은 게 있어 돈을 계속 나가면 순현금 흐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흑자 부도라고 들어보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현금 창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특히 이런 현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현금 창출력 항목을 자주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나 다른 데서도 제가 이걸 요즘 강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여기에 미주미 초이스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그 얼마 전에 네네. 기자가 또 그 아마존과의 네네. 영국 내에서 또 뭐 쓰네 안 쓰네 뭐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기사가 있긴 하지만 네네. 이 자체 이 기업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아까 했던 그 오각형 이 네네. 모습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은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서 배당주의 투자 매력까지 나오는데요. 상위 14.78%에 들어가겠고요. 배당 수익률 높지 않습니다. 이면서.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전히 계속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배당 성향도 22.7%면 절대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미국 기업은 보통 배당을 한다 그러면 한 35에서 45% 정도까지 나거든요. 근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앞으로도 배당을 낼 찬스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미주미 초이스 저희 키움증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거가 됩니다. 종목을 발굴해줘요. 종목을 발굴. 항목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발굴을 보면 레시피가 있는데 레시피 보면 급등주, 관심, 탑 50 실적 발표, 지금 셀지 다양한 거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아주 강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알고리즘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요. 딱 보시면 그 하나 직접 들어가면서 각각에 대한 평가도 보실 수 있겠는데 급등주 항목도 있겠고요. 지금 세일 중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 대비 주가 워낙 많이 떨어진 거, 싸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직접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알고리즘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언제라도 눌러보실 수 있겠고요. 이익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익의 증가율이 높은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주는 게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결국 이 서비스는 부사장 한번 소개해 주시죠. 미주미 초이스 7일 동안 무료 체험하는 거 네. 일단 해보시고 불편하면 안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다운받고 그 다음에 문자 인증하는데 걸린 시간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5분이나 걸려요. 5분 정도 한번 걸리시고 네. 걸린 다음에
7일 동안 체험하면 딱 네. 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아니면 이용했네, 아니면 이용할 필요 없다.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한 이게 MTS 들어있다면서요? MTS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 받으시면 그 네.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HTS가 아닙니다. 네. MTS입니다. MTS 모바일 버전. 네. 해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메뉴에서 프리미엄이 보이는데요. 그 프리미엄 클릭하시면 네. 미주미 신청 화면이 있고 신청 누르시면 간단한 문자 인증 후에 네.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이어지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때 아마 7일이면 충분히 모든 메뉴가 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거기서 딱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 종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이 쭉 있는데 뭔가 좀 부실해 보이는 기업들은 지금 그런 기업들 주가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좀 발라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일 이후에 만약에 7일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0.1% 수익 올라간다는 것도 미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부사님.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네. 미즈미 초이스 말이 나온 김에요. 제가 또 영상도 준비했는데 나중에 좀 편집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겠는데요. 미즈미 초이스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주미 뭐 초이스 문자 바뀌는 거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네. 언어 문제가 있는데 네. 언어 문제 없이 네. 모든 기업 실적을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 다 그래프 막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쉽게 기업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즈미 초이스 회원님들을 우선시해서 매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키움증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질문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리해드리잖아요. 질문 그걸 드리죠. 목요일과 금요일날 저희 미즈미 초이스 회원님 신청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문자 링크 나갑니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질의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라이브 시간에 저희 미주미 라이브가 아니라 키움증권 라이브 시간 통해서 저희 오전 10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오시면 여러분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답변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 질의응답도 저희가 한 2년 동안 진행한 거라서 네. 아마도 그 미국 기업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한 코너가 네. 저희 외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없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비자 말이 안 되면 여기까지 더 보여요. 비자카드 네. 팁 랭크 사이트에 가서 또 보시는 방법입니다. 네. www.tip 그러니까 tip 네. ranks.com 네. 에서 가서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비자 넣으시면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애널리스트 레이팅스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의견을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인사이더 거래까지 쭉 나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걸 딱 보는 순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모든 기업 한번 넣어보시고 네. 넣어보신 다음에 네. 이왕이면 스트롱 바이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죠, 다시 그렇죠.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점수가 높으면 이제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하실 때 한국 주식은 대부분 아시고 뉴스 같은 거 뭐 그 게시판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팀랭크가 작년 초부터 이렇게 서비스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 데이팅 뭐 당연하게 했고 그다음에 블로거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왜냐하면 블로거들의 그 게시판을 다 갖고 오거든요. 얘네들이 헤지펀드가 최근 3개월 동안 주식을 샀냐 팔았냐. 그리고 인사이더들 내부자들이 샀냐 팔았냐. 그리고 팀랭크에 등록된 인베스터들이 자기 매매 내역을 공개하는데 거기서 샀냐 팔았냐. 그리고 뉴스에 최근에 뉴스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테크니컬은 최근 들어서 20일 동안 200일 동안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최근 12개월 동안 주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그리고 펀더멘탈의 가장 중요한 ROE라든가 자산 증가율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오고 이거를 모두 알고리즘은 평가를 내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서비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요.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 직접 다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비자의 ROE가 34.76% 이거 어마어마하게 높은데요. 엄청 높은 좋은 애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네요.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샘플을 보여드렸고요. 아. 다음에 나오는 기업들은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네, 그래서 앞부분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몬델레지 인터내셔널은 그 제가 오레오, 좋아하는 오레오, 오레오 같은 거 오레오. 만드는 과자 네. 만드는 네.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조금 뭐 가격 인상을 해도 네. 갑자기 먹던 분이 안 먹거나 뭐 못 사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강의 시간에 예. 애가 땡깡 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부사장님, 부사장님 따님이 예쁘죠? 예뻐 죽겠죠? 예. 따님이 과자를 먹는데 오레오 아빠 음. 오레오가 먹고 싶은데 값이 좀 올랐어요. 안 사줄 수 있습니까? 아, 사줘야죠. 사줘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이거를 소비자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짜리라는 건 혹시 이 오레오 한 가게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거든요. 전 모르죠.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마치 그러거든요. 2개를 뺍니다. 2개 빼고 3개 빼고 그다음에 그람수 줄이고 그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10개 묶어서 팔고 있대요. 여러분들 모르죠. 도저히 모른다는 거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역시 팁 랭크 사이트 가서 봤더니 네네. 10점 만점 7점짜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네. 다른 거 다 좋아 보이고 있는데 헤지펀드 액티비티니까 헤지펀드 쪽에 좀 주식 판 걸로 보입니다. 네네. 인사이더 주식 팔고 있는 그런 모습에는 다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움증권 플러스 네네. 미주미 초이스 플러스 별도 이런 사이트 한두 개만 있으면 그냥 기업 분석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깔끔하죠.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가시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네. 솔직히 하면 주식은 가장 심플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 심플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실제로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네네. 이걸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종목 엑슨모빌이 나오는데 그럼 부사장님이 종목 뽑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엑슨모빌은 물론 엑슨모빌이 지금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네. 52주 고점을 향해서 계속 갖고 있는 종목이고 네네. 또 올해 가장 많이 급등한 종목 중 하나인데 네네. 올해만 약 22%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기업이지만 네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친환경 기업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으니까 아마도 내후년인가 내년인가에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한다는 또 그런 상당히 좀 의지에 찬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또 많이 움직였던 이유가 러시아 때문에 또 약간 올라가는 그런 건 있죠. 지정할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런 건 올라가는 있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변동성은 말씀해 주실 것 있겠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거 소개할 때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물론 아낄 수 있지만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안 넣을 수 없죠. 네, 딱 진짜 그런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세금이 좀 반영이 된 건데도 굉장히 많이 높거든요. 네. 세금이 만약에 그게 이제 유류세가 좀 다시 반영이 되면 많이 올라 한 2,000원 2,000원 나오지 않을까 네네, 싶어서 좀 2,000원. 걱정되는데 네. 하여간 그런 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매일 저녁 밤마다 운전하시니까 꽤 깨서 넣죠. 일주일에 두번 저는 넣지 않아요? LPG를 일주일이 아니고요. 네. 10일 정도에 한 2번. 그러니까 그래요? 5일마다 한 번 정도. 일주일인가? 집에서 이제 애견만 또 쓰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쓰고 있는데 네.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LPG가 리터당 1년 반 전에 네. 75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050원입니다. 엄청나게 올랐네. 엄청 오른 거죠. 사실 그게 그 워낙 싸갖고 그런 거죠. 엄청 많이 오른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연비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따지게 되면 엄청 비싼 거로 좀 확인되거든요. 다음엔 사시겠어요? 안 사죠. 안 사고 오히려 저는 전기차? 원래 계획이 없었던 네. 전기차를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네. 비싸다 보니까. 네, 네. 근데 뭐 내후년 모습이 아니고 3년 뒤 모습이니까 네. 한번 나중에 바꿔보겠습니다. 저희는 거의 안 뜨거든요. 저는 그렇죠. 제가 아예 운전을 거의 안 하니까 저희는 뭐 한 달에 한 번 늘려나?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못 느껴요. 저희는 금리 올라봤자 그냥 타면 돼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넣는데 뭐 그 차이 안 나죠. 그렇지만 저희는 특이한 경우고 매일 우리 모두 운송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요즘 택배를 하잖아요. 택배하는데 뭐 기름이 됐건 디젤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데 안 쓸 수 있냐는 거죠. 오토바이 안 탈 수 없잖아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의 민족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격 결정력이 있고 휘발유값 올라가면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그림이다. 단순한 그림이다. 10점 만점에 이것도 역시 9점이네요. 9점이나 점수 꽤 좋습니다. 네네. 9점입니다. 그다음에 엑슨모빌은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는 네. 다우에서 밀려나고 엄청 진짜 굴욕을 당했지만 지금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는 기업이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네. 제가 배당만큼 좋은 게 없다. 든든한 힘이 되니까 맞아요. 이런 관련 것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체이스 갖고 왔는데 JP모건 체이스가 뭐 늘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 JP모건 체이스가 상업용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IB 쪽까지 업무가 있어서 갖고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금리 인상은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형님이죠. 큰 형님이고 네.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그 금리 인상 구간에 수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더 수혜를 보려고 그러면 상업은행 네. 아니면 혹은 뭐 지역은행, 지역은행.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금리가 올라갈 때 네. 금리 민가 높다 보니까 네. 수익이 많이 나올 걸로 이런 보이죠. 거죠. JP 모건은 앞에 이제 IB가 있고 뒤에 상업 여인이 JP 모건 그 체이스가 있잖아요. 체이스. 합친 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린치가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다 성격이 다 같이 하지만 성향은 약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업은행이 강하고 JP 모건은 IP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다 좋아요.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 하실래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JP 모건 있는 분이 팔고 뱅크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같이 가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저희 이제 팁 랭스 사이트에 점수 봤더니 점수가 의외로 낮습니다. 최근에 큰 주가가 네, 재미없어서 5점, 10점 만점에 5점이네. 5점. 이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네. 금리 인상 구간이 아니면 네. 굳이 금융주가 지금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가 따진다고 하면 저는 맞아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포트폴리오 분산상 필요한 종목이니까 네.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나옵니다. 네. 바로 코카콜라의 모습인데 네. 이거 사상 최고치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고 보면 코카콜라 사상 체육가고요. 네. 펩시도 사상 체육가고요. 펩시도 사상 최고치고. 먹고 마시는 거 사상 체육가 많습니다. 지금 알고 보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와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이거 콜라값 100원, 200원 올려봤자 여러분들이 네. 안 드실 분은 없거든요. 네네. 꾸준히 드실 것 같고 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용량이 너무 다양해요. 조그만 것부터 엄청 큰 게 많고 그러니까 막 다양하거든요. 네네. 도대체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그다음에 껴파고 막 두 개 묶어 팔고 하다 보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네. 제가 보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흔히 사시는 음료니까 네. 아마 주가 약간 가격 올려도 상관없이 사겠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카콜라 이익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것도 당연한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만약에 리오픈이 되고 네. 우리가 스포츠 관람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콜라만큼 많이 드시는 게 있겠습니까? 많이 드시겠죠. 어디라도 나가고 여행 가죠. 특히 이제 이런 거 마시는 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집에서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있을 때 보면 집에서 물 어떻게 드세요? 물 어떤 물 드세요? 저 생수 먹죠. 생수요? 예, 그냥 딱 되면 나오는 거. 아, 그럼 뭐 생수가 아니죠, 그거는. 그 뭐라죠? 그 정수기? 정수기로 드세요? 정수기. 정수기 드세요? 네, 정수기 먹죠. 제가 부사장님, 제가 부러운 게 많아요. 네, 저 정수기. 부사장님 저희 집은 없는 게 많은데 부사장님은 다 있어요. 물어보면 안마자도 있으시고 네, 다 있죠. 또 뭐 프린터도 있으시고 음. 정수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그냥 다이슨도 있으시고 다이슨 있죠. 부사장님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가요? 부사장님 네. 커튼 있으세요? 방마다? 커튼도 있죠. 많은 사람이 믿진 않아요. 저희 집은 커튼도 2년 전에 겨우 개비했거든요. 저희 집은 커튼이 없었던 시절을 제가 3년 동안 커튼이 없지. 저희 집에 깜짝 놀랍니다. 5번 쓴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커튼이 모든 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 한 2년 전에 커튼을 했고요. 다들 그거 있으시죠? 김치냉장고. 있죠? 있죠. 한 대, 두 대 있는 집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두대도 있죠. 두 개 있어요, 김치냉장고 집에? 저희 2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가? 네, 김치냉장고. 냉장고 있고요. 네, 따로 있고. 저희 김치냉장고도 저희 작년에 샀을 겁니다. 저희 그렇게 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왜 말씀드려요? 생수를 사 마셔요 저희는. 그게 없어갖고 네. 생수를 마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생수를 안 마시고 정수기로 뭐 쓰시잖아요. 외국 나가시면 물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네. 그러네. 네. 동남아 가실 때 물 어떻게 해요? 네. 사 먹어야죠. 사 먹죠? 네.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여행을 다니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도 더 많이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각자가 집에서는 수돗물을 마시건 집에서는 저걸 마시더라도 생수를 마시건 정수기를 마시더라도 물에 돈을 안 내가잖아요. 외국 가다 물을 안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남아 간다 어디 간다 겁나잖아요. 겁나죠. 인도 간다 겁나잖아요. 인도는 뭐 다 물을 사 먹죠. 네, 사 먹어도 겁난다는데. 사 먹어도 네. 코카콜라 거 브랜드 마시거나 다사니. 그 뭐죠? 그 다사니. 다사니? 다산이. 그런 거 마시잖아요. 네. 브랜드 있는 거. 네. 현지 브랜드보다 다산이나 있는 거 먹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버는 거죠. 그래서 펩시-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셔야 돼요. 펩시 브랜드가 아쿠아피나. 네, 그런 거 먹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저 네. 동남아 있을 때 그거만 먹었거든요. 네. 뭔가 좀 찝찝해서. 네. 막 이렇게 따져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하여간 이제 브랜드를 먹었는데 말씀하셨죠. 그때 생각하니까 엄청 많이 먹었네요. 그때. 그렇다니까요? 그걸 반물하고 막. 그렇다니까요. 외국 나가면 이런 게 더 팔리는 거예요. 네. 여행 가면.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여행 수혜 지금 맞다니까요. 음. 그 코카콜라 이런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카콜라의 모습 봤고 이게 또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니까 배당을 60년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발표는 안 했는데 네. 다음번에 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올리겠죠 배당을. 지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포기하겠습니다. 배당 기적지에서 빠지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팁 랭크 사이트. 이거 10점 만점 10점이네요. 쉽지 않죠. 이거 처음 이게 대단한데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네. 10점 만점 10점을 받은 기업이고 네. 진짜 모든 부분에서 네. 거의 다 헤지 훌륭한 펀드 좀 모습 파는 보였습니다. 거가 있겠고요. 네, 네. 인사이더는 팔았으면 인사이더가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팔았나 보죠. 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ROE가 46.2%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간략한 기업들의 모습을 봤고요. 네. 그다음에 베론즈가 또 종목을 몇 개 얘기했는데 네.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그 시기 동안 성장을 네 종목을 베런즈에서 발표했네요. 네. 이거 한번 찾아보죠. 저 의견이 네. 아니니까 네. 확인만 해두면 첫 번째는 캐터필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캐터필라. 어떤 회사죠? 캐터필라가 여러분들이 그 중장비 기업이라 보시면 좋은데 아마 다니시면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찍혀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캐터필라 노란색이죠. 라고 보는데 최근에 어쨌거나 지금 물려 있는 그 상황들이 업종도 산업재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죠. 네. 캐터필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요. 전 세계 건설 기계 시장에 약 1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고 그렇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인프라의 구축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도 그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아니라 그러면 네. 중국도 1대1로 공사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네. 중장비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지금 차트상 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물론 최근에 좀 빠졌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물론 이 경쟁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큰 시장이 있는 건 아니고 이미 한두 군데가 다 갖고 있고 특히 초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가 거의 독점하지 않습니까? 독점이죠. 저희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건 타이어 하나에 5천만 원짜리. 그렇죠. 것들. 큰 트럭. 네, 그래서 올라가려면 그렇죠. 네. 사다리 타고 한 터 두 계단 올라가서 하는 그런 큰 차들. 한 차에 뭐 엄청난 수십억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면 값이랑 상관없이 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캐터필러 같은 것들이 돈을 좀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이고 과거에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는 사례가 있는 것들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 랭 사이트 봤더니 네. 6점 정도 나오는 중간치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뭐 다 대부분 대동소이한데요. 헤지펀드가 좀 팔았다는 거, 네. 인사이드가 판 거 외에는 네. 좋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P&G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P&G 여러분이 좋아하는 페브리즈 같은 거, 또 질레트 면도기를 만드는 네.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것도 보통 가격을 좀 올려도 우리가 끊지 못하는 기업이니까. 면도 안 하시려고요? 그렇죠. 면도 안 할 수 없죠. 그다음에 냄새가 나는데 페브리즈 안 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뿌려야죠. 뿌려야죠. 그런 것들로 네. 많이 유명한 기업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뭐 갑자기 연봉이 줄었다고 해서 뭐 양치질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런 뭐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얘기기 때문에 불법이죠. 불법 정도고 네. 뭐 솔직히 자기 작복이죠. 마스크 썼기 때문에. 부사장님 네. 잡복인데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 페브리즈 집에 사신 적 있어요 최근에? 저는 페브리즈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죠. 제가 페브리즈를 한 지난달에 뭐 해갖고 샀어요. 저 이마트 가서 샀거든요. 네. 그랬더니 2+1이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죠. 샀어요. 네. 중요한 거가 네. 예전에 생각했던 페브리즈 사이즈가 아니더만요. 그렇죠. 상당히 작은 거가 네, 2+1인데 네, 네. 뭐 9,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 그런 되겠고요. 느낌이죠. 네, 네. 앞서 이제 면도기 얘기했지만 또 이럴 수 있어요. 면도기 뭐 어떤 면도를 하세요? 저 질레 썼습니다. 질레? 그러니까 손. 네. 저는 전기 병동이 아니고 네. 그냥. 전 그 손으로 하는 것들은 손으로 하는 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워낙 이제 뭐 주말에 좀 안 했을 때는 기분 때문에 하는데요. 저는 보통 어떤 분들이 그래서 난 질레트 안 쓰신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있죠. 대부분이 뭐로 쓰세요? 질레트 아니면 전기면도기 뭐 쓰세요? 필립스 같은 거 쓰죠 보통. 부사님 왜 그러세요? 브라운 이럴 때 여기서 필립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브라운을 얘기하셔야죠. 브라운 얘기하잖아요. 브라운도 P&G 건 같죠? 예, 맞아요. 브라운도 네. P&G 겁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곁에 가 있다. 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페브리즈를 거의 목욕을 하는데 진짜요? 집에 이제 짐승이 하나 생기면서 짐승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몸에서. 그럼 더 뿌려야죠, 진짜. 그래서 뿌려야 되는데 네. 하여간- 골드. 예, 골드 강아지.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많은 분들이 네. 페브리즈는 쓰지만 페브리즈가 P&G라는 걸 모르고 쓰시는 거죠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모든 색빛 부정의 다수가 P&G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알기 모르게 여러분도 일조하고 있다 매출에. 그리고 보시면 좋을 것 수많은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샴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헤드앤숄더뿐만 아니라 헤드앤숄더 있죠. 수많은 브랜드 자체가 알고 보면 들어보면 사실 2개나 3개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가
프록트앤갬블, P&G 아니면 존슨앤존슨. 아 그렇죠. 굳이 하나 더라면 유니레버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끝납니다. 끝납니다. 아 물론 LG도 있죠. LG 그렇지만 있죠. 대부분이 그런 브랜드가 전 세계로 꽉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자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팁 랭스 사이트에 7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뭐 다 대체로 좋은 편이고 네. 또 이것도 P&G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기업이니까 네. 장기 투자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3년인가요? 예, 많이 주죠. 네. 근데 사실은 이 P&G 같은 기업들이 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꾸준한 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갑자기 뭐 연봉이 2배 올랐다고 해서 막 엄청 막 땄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잘 손흥민도 더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CNH 산업 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게. 저도 잘 모르는데요. 네, 네. 이건 베론에서 하는 건데 농기계를 만드는 농기 기업이 만드는 되겠고요. EPS가 3분기 연속으로 월가 예상치는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요. CNH 측에서 높은 가격이 올렸는데도 잘 팔렸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기계 이런 것도 뭐 필수적이니까 쓰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딴 데가 별로 해당될 수가 없는 건데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디어인 컴퍼니 같은 거 아니면 뭐 네. 트랙터 서플레 같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0점 만점에 9점 맞는 거 같아요. 점수 되게 높은 이거 겁니다. 지금 뒤에 있는 나오는 거 하나는 얘가 약간 말씀드리기가 약간 거시기 합니다. 저는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필립 팩트는 모리스. 팩트니까요. 네, 팩트죠. 네. 필립 모리스 세계 1위 담배 회사입니다. 필립 모리스는 사실 이제 이분 한 분 때문에 네. 수많은 분이 담배 피신 게 아닌가. 제임스 딘 탁 피고 있는 모습 보면서 진짜 그때가 가장 피크였다. 맞아요. 그대로 계속 담배는 덜 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비 맞으면서 피는 분도 계셔가고요. 그 뭔지 모르겠습니다. 비 맞으면서 담배가 다 꺼졌는데 불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이상한 멋인데 네. 기운 멋이죠, 기운 멋.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네. 나와주고 있는데 네네. 어쨌거나 그 이후에 담배가 덜 피면서 네. 꾸준히 담배값이 인상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도 아시겠지만 호주 가면 담배값이 2만 원씩 합니다. 지금. 좀 사용은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빌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담배를 피시면서 굳이 몸을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에 네. 담배 피시지 마시고 아이고 다른 얘기인데 $25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캐나다 한 갑에요? 한 갑에요? 한 갑이요. 한 보루가 아니고? 한 보름이 너무 싸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담배를 안 피니까 지금 그래서 이들 누구 때문에 기업- 끊으셨어요? 우리 또 옆에 계신 네. 이한희 교수 하도 이제 뭐라 하셔갖고 네. 끊었는데 네. 하여간 지금 우리 담배 회사가 한국도 있지만 담배 임상공사가 있지만 지금 담배 임상공사입니까 지금도 이름이? KTNG요? KTNG죠. 근데 꾸준한 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역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 중독성 때문에 네. 담배값 올라가는 거에 둔감하다. 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그 아셔야 되는데 네. 워낙 중독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좀 보시면 좋을 근데 것 같아요. 유기농 담배 뭡니까? 몸에 좋다고 유기농 담배. 여러분들 뭐 뒷꼬치는 0.01 네.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피시는 순간 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상관없어요. 뭐 순한 거 피면 덜 이거 안 필요 없으니까 전자담배는요? 다 소용 없습니다. 네. 피냐 안 피냐 문제니까 각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점 네. 보여줍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 7점이요. 7점 다 좋은 거예요. 다만 이제 ESG 쪽으로 가면 이제 꽝이죠 이거. 노코멘트죠 그거는. 네, 이건 ESG 쪽은 전혀 뭐 관련 없는 기업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를 좀 볼까요? 자 ETF입니다. 아까 저희가 금융을 많이 얘기했는데 네. 금융 딱 고르기가 쉽지 않죠. 하나 네. 고르기가. 근데 네.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네. ETF가 가장 편한데 네. 대표적인 ETF가 XLF가 있습니다. 네. 이걸 가져가시게 되면 네. 대부분의 금융주가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네. 좋아 보이고요. 네. 지금도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네. 편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버크셔스가 여기 들어갑니까 또? 당연히 들어가죠. 오. 네, 왜냐하면 금융 업종을 분류돼 있거든요. 이거 약간의 사기인데요. 왜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 거의 절반이 애플이죠. 애플이 아닙니까? 애플이 IT가 48%죠. 그거 살짝 덮어갖고 금융으로 들어간 겁니까? 네. 진짜 지주회사의 성격으로 예, 들어갔겠죠. 그래서 일단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JP모건 체이스, 뱅크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등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도 가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금융 업종을 할 수 있는 거가 여러분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 XLF죠. 40달러 정도만 네, 주중 맞습니다. 가격 정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해서 쭉 보시면 네. 불량락까지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필수 소비재 예, 업종이죠. 그렇죠. XLP입니다. 네, XLP. 아까 예. 콜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여기는 네. 프록텐 갬블 그리고 담배 회사 들어가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딱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립니다. 담배는 대부분 임의 소비재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담배가 필수 소비재에 들어 있습니다. 필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강의하거나 어떻게 외우냐면 1940년대, 50년대, 심지어는 1960년대를 기반하는 서양 영화 보잖아요. 누구나 다 핍니다. 누구나 다 핍니다. 맞아요. 예, 누구나 다 핍니다.
심지어 항공인 SP입니다. 한국인 SP였고요. 예.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이런 것을 볼 때 영화나 미드 이런 거를 보는데요. 역사상 가장 비싸게 만들었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더 퀸이라고 있습니다. 퀸. 아 퀸. 네, 퀸이 엄청 대작이에요, 대작.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을 주인공으로 그 선대부터 나오는데요. 선대에 나오는 그 아버지부터 해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도 담배 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 핍니다. 거기에 그 여왕의 어머니 아버지 다 핍니다. 에브리바디. 그래서 그만큼 필수 소비재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아직도 필수 소비재로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죠. 웬만하면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도 필수 소비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양의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지만 화장은 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테로드도 필수 소비재 들어가 있고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것도 필수 소비재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IAU는 금융 추정하는 ETF.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사시는 분들의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GLD랑 IAU 똑같은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IAU 같은 것도 여러분들 보실만 하겠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선호하지 않으나 많은 분들이 하는 물가 연동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팁이라고 하죠. 팁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모아놓은 ETF가 팁입니다. TIP.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다만 채권 ETF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관 투자가한테 맞는 거라고 좀 보고 있겠죠. 개인분들은 저는 뭐 이 채권 ETF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부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해치 수단은 배당주를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배당을 받고 배당을 꾸준히 받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장이 빠지면 배당 들어올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뭐 TIP 이런 거는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쪽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비율을 딱 따질 수 있고 어느 정도 가져가면 내가 해치가 되는지 그런 분들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에 좀 해치가 되는 걸로 보이지만 개인들이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주식시장에 뭐 인플레이션이다, 주가 조정이다 하면서마다 주식을 팔고 사고 조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섹터별 조정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한 말씀드리면 특히 아주 전문적인 분이 아니고 보통 분이라면 약간 덧없는 것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썩 좋지 않다. 그래서 반대로 있는 것이 스테이 인베스티드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